매경이 맞고 한겨레가 틀렸네요. 역사적인 중미 정상회담 날짜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6월 12일인데요. 싱가포르엔 북한 대사관이 있죠.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타국에서 정상회담을 치르려면 대사관은 꼭 필요할 것 같다 싶죠. 6월 12일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판문점이나 평양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장면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소. 말 나온 김에 싱가포르 좀 알아볼까요? 초딩 때는 꼭 싱가포르가 개발도상국 4인방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함께 말이죠. 인구는 520만 명, 정유시설 세계 3위, 금융산업 세계 4위의 항구국가.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넓은데요. 인구는 서울의 절반 수준이네요. 전에 뭐 TV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나라 빠따치는 나라입니다. 네, 태형이 있어요. 태형. 네. 근데 이게요. 예. 속옷을 후딱 벗겨가지고 팹니다. 그 미국의 어떤 친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궁둥이를 까고 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1993년인데요. 싱가포르 미국인 학교에 다니는 마이클 페이라는 친구. 네. 이 친구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소위 말해서 ADHD 이런 약자를 쓰죠. 네, 정신질환이 좀 있었는데 교통표지판 절도 혐의로 싱가포르 경찰에 체포가 됐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에 기수도 내고 펑크도 내고 찌그러뜨리고 하다가 4개월 징역에 벌금 2,200달러 더하기 볼기 6대를 선고받았어요. 네. 곤장 6대. 이때 클린턴 대통령,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서 좀 봐달라 그랬습니다. 얄짤없었죠. 당시 싱가포르 대통령이 왕정청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공사가 다망한 미국 정부의 책임자들은 18살짜리 소년의 특별할 것 없는 범죄 행위보다 전 지구적인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 마이클 페이에 대한 배려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서 볼기 6대 중 2대를 깎아준다. 네. 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사법부가 결정했는데 어쨌든 정치가 개입해서 깎아줄 수는 있는 거군요. 오늘 민소. 싱가포르 이미지는 깨끗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벌금이 정말 셉니다. 지하철에서 음료수를 마시면 벌금이 500 싱가포르 달러, 한화로 약 31만 5천 원쯤 돼요. 담배를 피우면 62만 원을 내야 되고요. 길거리에 껌을 뱉으면 또 31만 5천 원, 무단횡단 14,000원, 영수증 길에 버리면 62만 원. 부탄가스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타면 벌금이 더 셉니다. 315만 원.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입니다. 또 담배를 전자담배요. 전자담배를 소지만 해도 163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요. 21세부터 담배를 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엄청나게 무거워서요. 담배를 사가지고 입국을 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기자들 입에 담배 물고 글 써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니코틴 함량 떨어진 상태에서 축 늘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걱정스럽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한 애연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떨까 싶네요. 참고로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오늘 민소. 어제 좀 늦게 영상이 들어왔어요. 춘추관이라고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우리 최지연 기자가 전에 저랑 정상회담장에서 인터뷰했던 정치팀장 기억나시는지요? 얼른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대통령의 1년 소회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소회는 아니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들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아주 숨이 가쁘게 느껴지던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생이 더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가 과거에는 정치부 기자의 토치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들 기피하는 장기 역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그러시면 좀 짜겠습니까? 1년간 더 열심히 해야죠. 지금까지 저도 우리 청와대에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또 지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언론에서 저와 청와대를 국민들께 잘 전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들었었는데 정말 지난 1년간 정말 좀 뭡니까 이렇게 뭐 워낙 상황이 막 빠르게 막 전개가 되니까 우리 다들 모두 진짜 숨이 가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럴 좀 여유가 없었다라는 말로 좀 변명을 드리고 싶고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북미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까지만 제대로 이렇게 좀 잘 끝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뵙고 싶고요. 정 안 되면 피자라도 이렇게 사겠습니다. 예. 오늘 민소. 분식회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부 뻥튀기입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죠. 4년 동안 3천억 적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2조 가까이 순이익을 내는 건실한 회사로 탈바꿈. 그렇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고요. 그 마법이 바로 분식회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알아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삼바로 부를게요. 삼바는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됐죠.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회계장부를 한번 펼쳐볼까요? 매해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2015년 순이익, 하필 이때만 그것도 무려 1조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바로 다음 해 2016년에 상장되거든요. 즉 계속 적자만 내던 회사가 상장심사 직전에 성적이 대박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 회사의 대박 운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에 상장 요건이 이 회사의 조건에 꼭 맞게 바뀌는 행운까지. 원래 상장 조건을 살펴보면 적자 기업은 상장이 어려워요. 삼바도 절대 상장 불가. 그런데 갑자기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적자 기업이라도 시가총액과 자본금 요건만 충족이 되면 가능한 걸로. 그것도 이 회사가 상장하기 직전에 말이죠. 갑작스러운 순이익 폭발과 때맞춘 상장 조건 변화. 행운의 아이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음모의 스멜이 느껴지죠?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우선 뜬금없는 순이익부터. 총 손실이 3천억이었던 적자 기업이 갑자기 2조 가까운 이익을 내는 회사로 변신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죠. 삼바의 1조 9천억 순이익의 마법은 자회사 에피스에서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줄여서 에피스. 이 에피스는 삼바의 자회사입니다. 삼바가 무려 91.2% 지분을 갖고 있는. 보통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에피스의 장부가액은 2,905억, 시장가는 4조 8,085억. 장부가와 시장가 차이가 4조가 넘어요. 그러니 에피스 입장에선 시장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이득이겠죠? 삼바 입장에서 당연히 시장가로 평가받고 싶을 테고. 그럼 어떻게 해야 시장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자회사를 관계사, 관계된 회사로 바꾸면 됩니다. 현행 회계 기준이 그래요. 관계사가 되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기업의 가치를 시장가액으로 평가하거든요.
그 장부만 조금 고쳤을 뿐인데 엄청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삼바는 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고 시장가를 4조로 만들어버리죠. 그것도 상장 기준이 바뀌고 한 달 뒤에. 시기가 참 절묘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시장가액은 누가 정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에피스는 비상장 회사라서 회계법인이 정합니다. 뭐 그렇게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에피스의 몸값이 뛰었고 덩달아 삼바도 돈을 벌게 됐죠. 에피스의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게 삼바니까. 이것이 바로 삼바의 분식회계, 마술의 전무입니다. 정리하자면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보던 삼바가 1조 9천억 순이익을 받고 바로 다음 해 상장이 됐는데 그 배경에는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 4조 부풀리기가 있었다. 그래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이 절묘한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죠. 왜 하필 2015년인가? 여기에 깜짝 놀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던 해였죠.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죠. 분식회계와 삼성 경영권 승계, 절묘한 타이밍. 느낌이 딱 오시죠? 삼바를 들여다보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삼바의 지분은 제일모직이 40%, 삼성전자가 10%, 제일모직이 최대 주주입니다. 삼바의 가치가 올라가면 제일모직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에피스의 숫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일모직 가치까지 급상승. 여기서 잠깐, 제일모직의 사실상 주인은 이재용입니다.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합병해서 이재용에게 유리하겠죠? 실제로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0.35대 1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주식 3주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거의 3배. 이재용에게 엄청 유리하죠. 또 하나, 에피스의 몸값 올리기는 합병의 핵심이었던 국민연금의 마음도 사로잡습니다.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핵심 근거가 삼바의 미래성장 가치였거든요. 출발은 계열사 구석에서 벌어진 분식회계였는데 결말은 이재용의 삼성경영권 지배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절묘하게 짜여진 일정 속에서. 이러니 2015년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이 수상한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가 있다면 박근혜,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났죠. 앞으로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분식회계가 뭔지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오늘 민소. 오늘 평양에 갔던 남측 예술단, 풀네임은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 예술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죠. 네, 우리 아이린, 레드벨벳도 갔습니다. 오늘 연예 쪽은 큰 화제였는데요. 예, 뭐 다른 팀은 뭐 그러던가 말던가죠. 네. 조용필, 이선희 선생님 등등 윤상 감독님, 네, 싹 청와대 가셨더라고요. 레드벨벳은 북한 사람들이 저희 음악을 생소해하면서 박수를 많이 쳐주셨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장에 오셨다는 걸 알았는데 공연이 끝난 뒤에 만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털어놨네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든 판문점 남측에서 열리든 그런 무대에 다시 한번 서고 싶다. 이런 문화교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념으로 빨간 맛 조금만 들어볼까요? 오늘은 좀 짧게 하지요. 네, 금요일 참 하드코어한 일정입니다. 새벽 5시부터 계속 달리네요. 눈도 막 감깁니다. 트와이스 싱가포르 콘서트가 6월 17일에 있네요. 이게 정상회담 취재를 가야 되나 살짝 고민을. 네,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12일이잖아요. 네, 살짝 고민이. 네, 뭐 아니면 그렇다고요.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토요일 일을 쉬고요.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불금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